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로봇과 컴퓨터가 대세인 시대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원하세요.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로봇이 정확히 어떠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로봇 수술은 어떠한 수술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성도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AI라는 인공지능이란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바둑도 이세돌 구단이 AI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인 자동차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지만, 의학에도요, 로봇을 이용한 수술, 다빈치 수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빈치 수술은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고요. 정형외과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2003년부터 저희가 로봇을 이용한 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3만 건 이상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 2만 건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을 이용한 수술 중에 무릎 관절 수술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내년 3세대 로봇 때문에 미국 가서 이틀 동안 우리가 사람의 카데바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한 수술을 지도하고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무릎도 모양이 다 달라요. 고생을 많이 한 부위가 많이 닳고, 좌우 앞뒤, 그 다음에 관절의 축도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일일이 고려해서 수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20년 넘게 수술했지만 매번 수술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환자마다 요즘은 CT 영상이 좋거든요. 보통 한 5분만 CT를 찍어도 200영상 정도를 찍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CT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조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3D 모델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분을 3D 모델로 조합을 해서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수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무릎에 가장 적절한 인공관절이 어떤 것인지 선정을 해서 컴퓨터상에서 가상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이러한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수술 전날 이미 시뮬레이션 가상 수술을 해서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를 수술실에 있는 로봇한테 전달을 하면 사람 손에 의해서 기존에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흔들리는 톱날을 이용해서 뼈를 다듬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크기는 제 몸보다 큰데 그 손이 제 새끼손가락만큼 작은 손으로 전날 시뮬레이션한 그 수술한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로봇 손이 아주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전날 계획했던 수술이 그대로 다음날 수술할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은 보통 각도로 치면 3도에서 5도 정도면 수술을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로봇은 0도, 0.1도 이런 각도밖에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술할 때 중요한 관절면을 다듬는 부위에 고른 면을 봤을 때 로봇 수술에 의한 거는 우리가 유리처럼 반질반질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 손에 의한 숙련된 의사들이 톱으로 이용해서 다듬는 면을 보면 약간은 울퉁불퉁합니다. 이러한 차이도 있고요. 특히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85세, 80세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대개 그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장 걱정하는 게 심장 계통이에요. 심혈관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기존에 로봇 수술을
수술을 하게 될 때는요, 수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은 전날 시뮬레이션 수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만 다듬기 때문에 관절 상처가 작습니다. 그리고 뼈를 소량만 우리가 다듬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1년 정도 저희도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80세 정도의 노인에서는 3분의 1 정도로 출혈량이 적은 그러한 실험 결과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뭐 외모도 많이 따지시긴 하지만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도 상처의 크기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수술 후에 관절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재활 기간은 어떤가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정교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활이 한 달 이상 좀 조기 재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죠. 기존에는 한 3-4달 걸리면 대개는 한두 달이면 일상의 복귀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활도 잘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기대 수명,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 받을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일반 수술보다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수술을 하면요 100분을 하면 100분의 그 사진이요 다 달라요. 근데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100분을 하면 100분의 무릎 사진이 수술 후에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정한 정도의 정확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후에 평균 우리가 쓸 수 있는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어쩌면 평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톡톡 체조 시간에는요.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체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성도 여러분?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로봇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선생님은 뭐 하세요? 로봇 다 시키시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도 간섭하시거든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